김영훈의 두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로토닌 해독,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입니다. 세로토닌은 뇌가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화학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정신의학 약물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이러한 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약을 발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 분자가 건강과 질병 중에 뇌세포와 회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MIT의 피커우어 학습과 기억연구소 연구자들은 간단한 동물 모델을 연구하면서 세로토닌이 개별 분자의 규모에서 동물의 뇌 전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세로토닌계를 목표로 하는 정신의학 약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피커우어 연구소와 MIT의 뇌 및 인지과학부의 부교수이자 셀 잡지 연구의 수석 저자인 스티브 프레벨이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합니다. 뇌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세로토닌 신경세포는 매우 다양하고 세로토닌은 많은 다른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며 이들은 종종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함께 활성화됩니다.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증명하는 것과 같은 복잡성은 선충인 C. 레간스에 의해 모두 발생하지만 더 다루기에는 제한적입니다. C. 레간스는 302개의 뉴런과 6개의 세로토닌 수용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C. 레간스 뉴런과 그들의 연결이 지도화되었고 그것의 세포는 유전자 조작을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벨의 팀은 선충의 뇌 전체에서 동시에 신경활동을 추적하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영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연구실은 세로토닌의 광범위한 분자 활동이 뇌 전체의 활동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뇌 전체의 활동과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커넥텀에 분폐된 다양한 수용체 세트에 세로토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연구팀이 셀 잡지에 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미를 위한 속도 저하입니다. 프레벨은 2013년 셀 잡지에서 C. 레간스가 음식 조각에 도달하면 세로토닌을 사용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여주었고 NSM이라고 불리는 뉴런의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팀은 세로토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MIT에서 그 이후로 개발된 많은 새로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선충의 6개의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적인 역할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다양한 수용체를 파괴하는 다양한 조합을 다루는 64개의 다른 돌연변이 변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균주는 다른 수용체만 파괴되는 반면 다른 균주는 하나의 수용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고 다른 균주는 3개의 수용체를 잃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선충들 각각에서 NSM 뉴런의 세로토닌 방출을 자극하여 행동을 늦추었습니다. 모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가지 주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3개의 수용체가 주로 행동을 느리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3개의 수용체가 속도를 늦추는 수용체와 상호작용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사이의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이러한 수용체를 목표로 하는 정신의학 약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프레벨은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세로토닌의 작용에 대한 다른 중요한 통찰력도 얻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수용체들이 살아있는 동물들의 세로토닌 방출에 다른 패턴에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SER4 수용체는 NSM 뉴런에 의한 세로토닌 방출의 갑작스러운 증가에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MOD1 수용체는 NSM에 의한 세로토닌 방출의 지속적인 강직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물에서 서로 다른 세로토닌 수용체가 서로 다른 시간에 관여한다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강역 지도화입니다. C. 레간스의 행동을 통제하는 세로토닌 수용체의 역할을 알아낸 연구팀은
그들의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세로토닌의 효과가 회로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뇌를 가로질러 각 뉴런에 있는 각 수용체 유전자에 형광 태그를 붙여서 각 수용체를 발현하는 모든 특정 세포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뇌 전체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선축 뉴런의 약 절반은 세로토닌 수용체를 발현하며 일부 뉴런은 5가지 유형까지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모든 뉴런 활동, 칼슘 변동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선충이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할 때 세로토닌 뉴런 NSM이 다른 세포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습니다. 세로토닌이 생성되었을 때 선충의 뇌를 가로지르는 뉴런의 약 절반이 활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떤 뉴런으로부터 기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연구팀은 각 세포가 어떤 세로토닌 수용체를 발현하는지 알면 세로토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각 뉴런과 입력 뉴런에서 어떤 수용체가 발현되는지 아는 것은 각 뉴런이 세로토닌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측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세로토닌 방출 동안 세포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뇌 전체의 칼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세로토닌 방출이 동물의 뇌에서 정의된 세포 유형에 걸쳐 활동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라고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약물 개발자들이 직면한 복잡성과 기회의 종류를 조명한다고 프레벨은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의 발견은 하나의 세로토닌 수용체를 목표로 하는 효과가 다른 수용체나 그것을 표현하는 세포 유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연구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신경회로의 활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강조합니다. 출처는 신경과학뉴스 2023년 5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여은 교수였습니다.